자, 그럼 이어서 이제 블로그 거의 실무의 이제 정점이죠. 그렇죠. 블로그 마케팅 실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뭐 키워드를 분석하고 뭐 제목을 잘 잡고 그리고 그 본문에 키워드들을 많이 쓰고 뭐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블로그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터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블로그 마케팅 방법이에요. 첫 번째, 자신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고 메타 블로그 저저저저를 영향 있는 블로거에게 저저저저 운영하는 블로그를 판매 사이트와 직결되도록 링크하여 구매 유도하고 좋은 콘텐츠가 생명이다. 예, 넘어갈게요. 예, 그게 그거인 거는 제가 넘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블로그 마케팅 실무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죠? 뭐예요? 자신의 블로그 지수를 올린다 예요.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저 위에 네 줄은 결국은 그거예요. 예. 포스팅 지수 올리고 포스팅 지수 올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예. 키워드 잘 잡고 제목에 키워드 넣고 본문에 키워드 넣고 그리고 노출이 되는지 확인해 본다. 안 되면 키워드 바꾼다. 이런 거예요. 계속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포스트 지수와 그리고 뭐예요? 블로그 지수를 높인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예, 포스팅을 절차에 의해 키워드 위주로 진행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올리고 주기적 포스팅을 진행하고 그죠? 정보 위주로 올리고 이런 것들 다 이런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안 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위에 낼 것들이 많아서. 자, 두 번째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목표 고객 또는 나의 이웃을 누구로 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타겟을 설정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일단 타겟을 먼저 설정해야겠죠. 그쵸? 자, 이 타겟을 설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예, 첫 번째 주요 연령대를 선정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블로그는 망합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요 연령대를 먼저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연령대를 설정했으면 그 연령대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요즘에 보면은 그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그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통령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예. 그죠? 자, 그러면 초통령들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언제 활동하니까 언제 포스팅을 하거나 블로그도 포스팅을 할 때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언제 해야 돼요? 제가 초등학생에서 지금 중학교로 들어가는 애가 하나 있는데, 예,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한 것 같아. 그 코로나 때문에 낮에 침대에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밤에 활동하기 시작해서 밤에 메신저를 친구들하고 거의 새벽 2시까지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신저나 이런 거, 페이스북이나 블로깅이나 이런 걸 만약 한다 그러면 저녁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시간대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목표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도 꼭 확인해야 돼요. 한마디로 SNS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SNS 중에서도 뭐 블로그를 하는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하는지 카스를 하는지 그죠?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지 또는 인스타를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3, 40대가 가장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10대가 제일 많이 합니다. 예, 페이스북을 희한하게도. 그리고 거꾸로 카스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거꾸로 젊은 층 20, 30대 분들이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예,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목표 고객의 하루 생활 태도 아니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행동 패턴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는지 그죠? 네,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컨텐츠라든가 컨텐츠 또는 목표 고객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절성이 있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계절 관련된 계절을 타는 제품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목표 고객이 학생이냐 성인이냐에 따라 어떻게 돼요? 예, 방학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완전히 소액 팬덤이 바뀌어요. 아시겠죠? 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아주 적어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교복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학교 입학 시즌에 되게 활성화되어 있을 테고요. 거꾸로 노는 거, 마시는 거, 아유, 그 학생들이 마시기도 하나. 여하튼 좀 과장이 됐지만, 여하튼 그렇게 좀 놀이문화 쪽은 어떻게 돼요? 방학 때가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명절 또는 기념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수 홍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 고객 시장 조사 시 분석 주요 항목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주요 항목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목표 고객 시장 조사 시 분석 주요 항목 이런 부분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말 예상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위에는 없었잖아요. 그 목표 고객을 만약에 블로그에서 선정을 할 경우에 되게 중요한 거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목표 고객을 선정할 경우에 어떤 분석 항목들을 주로 해야 되는지 그 항목들을 한번 나열해 봐라.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블로그 마케팅 방법은 뭐다? 예, 블로그 마케팅 중에서 시장 조사 항목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키워드 분석.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근데 키워드 분석 여기는 뭐 포털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네이버 광고에서 어디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에서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시면 예, 이거 시험 문제 내야 되겠다. 예. 네이버에서 키워드 분석하는 어떻게 보면 절차 경로는 이렇게 된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이것도 적어놔야지. 그때 가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바뀐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예제 시험 예상 이것도 표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기서 네이버 광고라고 치고 네이버 광고가 나오면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당연히 해야죠. 로그인을 하고, 이거 뭐더라? 이건가? 맞나 모르겠다. 맞아야 될 텐데, 안 되네요. 뭐지? 할까요? 시, AU, CU, 07? 이런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자, 다시 로그인하고 들어왔어요. 요즘에 보면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잊어먹는 게 아주 그냥 다반지사예요. 예, 꼭 여러분들 어디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 여기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서 광고 시스템에, 광고, 네이버 광고에서 로그인을 하고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네이버 광고에서 로그인을 하고 어디로? 예,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도구로 들어가서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셔야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서 키워드 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가 좀 키워드로 튈까요? 예를 들면 제가 광천김을 만약에 판매를 하겠다. 그럼 광천김 이 내용이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야, 검색이 많이 되네요. 광천김은 3120개가 PC에서 검색이 되고 모바일에서는 몇 개가 검색이 돼요?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에서는 16,400개가 검색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더 많이 검색되는 게 뭐예요? 당연히 김이 더 많이, 광천김보다 더 많이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5만 번이 모바일에선 검색이 되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하는 도구가 네이버, 키워드 분석 경로가 네이버 광고, 로그인, 광고 시스템, 도구, 키워드 도구, 키워드 분석.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밑으로 한번 내려보니까 더 좋은 단어는 없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단어는 역시 광천김이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건 김이고 한번 이거를 일렬 정도로 세워볼까요, 제가? 자, 보니까 김이 제일 많이 검색이 되고 연관 검색어로는 그 다음에 개업 선물이 더 많이 광천김을 개업 선물로 좋네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단어가 뭐 있나요? 그 다음에 김밥 만들기 이런 것도 많이 검색이 되네요. 김가루 이런 것도 검색이 되고요. 여하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 항목은 이런 포털에서 메타블로그도 괜찮아요. 이런 들어가 보면 이제 다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주는 그런 사이트들인데요. 일단 네이버 정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 관련 키워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들어가는 그 경로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예상 문제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시장 조사를 또 내가 블로그를 기획하면서 해야 되냐면 경쟁 업체 또는 경쟁 블로그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아마존 교육이 제 교육 테마라 그러면 매일매일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블로그 중에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 중에서 여기에 블로그, 내 블로그 말고 이 블로그를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그 키워드를 검색도 해보고 여기서 검색 아마존 교육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을 때 보세요. 내 글이 제일 위에 있다? 그럼 안정적인 거야. 그죠? CEO 창조인 제가 말한. 근데 만약에
다른 글이 있다 그러면 그 글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올리고 있고 주기는 어떻게 올리고 테마는 주로 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정보들을 모아야 돼요. 3일차 이건 뭐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액터 짭스래요. 아마존 교육 3일차 내용의 단호님의 2시간 동안의 교육은 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했대고 디노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여튼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올렸네요. 얘가 이제 제 밑에 있는 그런 분인데 제 생각엔 이렇게 사진 몇 장 안 올라갔죠? 이러면 이거는 그렇게 노출이 잘 되진 않아요. 하여튼 경쟁업체 블로그 경쟁 블로그를 파악해라. 예, 두 번째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블로그별 방문자 수와 댓글 등 반응을 파악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에 대한 댓글이 있는지. 오유, 댓글이 뭐 이렇게 많은데 이건 또 저보다 훨씬 많네요. 이거 가만있어 봐. 이렇게 썼는데 몇 명이야? 오, 교육도 많이 있고. 잠깐만요. 한번 들어가서 이거가 몇 명 정도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블로그 이웃이 많군요. 이웃이 많고 그러니까 공감이 많이 되지. 근데 얘는 그걸 안 올려놨네요. 접속이 몇 명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이웃으로 단지 이웃으로 추가 안 할래요. 하여튼 이웃 추가해서 이 정보들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하튼 블로그에 이웃 또는 방문자 수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더 나가서 플러스 댓글 검색도 댓글에 대한 반응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좀 전에 한 것처럼 검색 엔진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1페이지에 노출이 되는지 예, 이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하신 것처럼 어디서 이렇게 카페에서 아니 블로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여기서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뭐라고요? 예, 아마존 교육 이렇게 치고 검색을 했을 때 이 밑에 뷰 쪽에 나오는 단어들 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내 글이 있는지. 근데 지금 제 글이 없어요. 슬퍼. 예, 슬퍼. 블로그 쪽엔 있었는데 이쪽엔 없네요. 아마존 셀링은 있나요? 셀링은 치니까 1등으로 나오는데 아마존 교육이 없네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아마존 교육으로 또 내가 글을 올려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 아마존 글을 테마로 해서 아마존 교육을 테마로 해서 예, 블로그 작업을 많이 해내야 돼요. 일정 부분 해야지만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음,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요거 시장조사 항목 4개 정도 되니까 예상 문제 하나 나왔고 두 번째로는 시장조사 항목들 아는 대로 쓰시오 아니면 시장 현황 분석할 때 항목이 아닌 것은 주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객관식 예상합니다. 예,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면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방법 마지막이네요. 예, 이제 정리. 블로그 마케팅 쉽게 쉽게라고 표현했네요. 쉽게 예, 어떤 게 마케팅 주요 지침이라고 표현할게요. 10가지 주요 지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네, 좋은 컨텐츠가 생명이다. 이건 이런 거 다 읽어주기만 할게요. 이거는 뭐예요?
예상 문제라고 해놓고요. 예, 뭐예요? 10가지 중에 5가지만 아는 대로 기입.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블로그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는 대로 5가지 이상만 기입해라. 이렇게 낼 수 있죠. 그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좋은 컨텐츠가 생명. 그렇죠. 컨텐츠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려면 그 뭐 키워드 제목에 넣고 이거 몇 번씩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검색해 검장해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안 나오면 키워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을 유혹하는 제목을 꼭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유혹하는 제목은 어떻게 만드는지 어디다가, 예,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 나와요. 여기 요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객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웃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웃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 지인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인부터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혼자는 안 돼. 그래서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좋다. 이 얘기가 뭐냐면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여러 명이서 하나의 블로그를 같이 쓰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그 아이디를 공유해서 예,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밍과 시즈닝이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고객이 정해지면 그 고객이 어떤 해당 상품이나 해당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때가 있거나 아니면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를 준비하시고 그 전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블로그 포스팅 효과를 노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모바일에 최적화하라. 그죠? 모바일에 최적화하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모바일에 최적화하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모바일에 최적화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왔어. 제가 이렇게 바쁩니다. 예, 줄여놔야겠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줄여놔야 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 전화 좀 잠깐만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따님께서 언제 오시냐고.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모바일에 최적화라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렇게 네이버에서 만약에 검색을 하다 보면요. 보세요. 이 검색이요, PC보다는 모바일이 적어도 2배 이상, 예, 2배 이상 더 많이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컴퓨터, 데스크탑 이런 쪽에서 검색하는 것보다도 이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핸드폰에서. 예, 좀 전에 우리 딸.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바일로 검색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모바일에 최적화해서 예를 들면 어떤 그 사진 크기라든가 글자의 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맞춰줘야 돼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블로그에서 검색을 할 때. 예,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뭐예요? 스토리를 넣어라. 그렇죠. 예, 정보성 글을 넣거나 아니면 스토리텔링.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맛집을 찾아간다? 그 맛집에 대한 내용만 검색을 하지 말고 그 맛집을 찾아가는 중간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그죠? 맛집에서 나온 다음에 어딜 지나갔더니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뭐 생겨난 어떤 웃지 못할 에피소드라든가 즐거웠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넣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넣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10개명 중에서 이 모바일에 최적화하라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축 URL을 꼭 넣어라 쉽게 만들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포스팅을 할 때 꼭 필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 광고나 홍보는요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독자로 하여금 아니면 예비 고객으로 하여금 뭔가를 내
서비스나 내 아이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행동을 하나 정도는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스토리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단축 URL이에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그걸 클릭하고 들어와서 뭔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내 제품의 더 상세한 내용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를 나한테 알려주게 하거나 어떤 짓거리를 하게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그 블로그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숨기는 분. 이런 거는 그런 글을 만약에 읽으면 믿음이 가겠어요? 거꾸로 내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내 얼굴 그리고 내 집사람, 가족의 사진 그리고 내 소개가 정확하게 있으면 거짓말을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특히 사진은 웃는 사진 그죠? 그래서 저도 계속 웃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워지고 그리고 진짜 이게 내려간대잖아요. 이거 안 돼. 그죠? 자꾸 올려야 돼. 자꾸 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웃어야지 여러분들도 젊어집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블로그 마케팅 10가지 주요 지침 중에서 뭐 하는 대로 한 5가지 쓰라 그러던가. 그럼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보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오픈북이에요, 저는. 그런 걸 쓰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라. 그런 뜻이고요. 자, 이제 블로그 대망의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 블로그 파워 블로그를 어떻게 해요? 파워 블로그가 되기 위한 벤치마킹 노하우 라고 표현할게요. 벤치마킹 노하우. 뭐예요? 그러니까 훔쳐보긴 해야 되는데 따라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따라하는지 볼게요. 일단 블로그의 기본 정보는 주소 그리고 제목, 별명, 소개글, 디자인, 레이아웃 이런 거는 무조건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주소, 블로그 주소 보여야 되고 타임 보이죠? 제목, 블로그 제목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 블로그 제목이 옴비센이네. 옴비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자의 별명이 있나요? 여기? 별명이 디노네. 디노. 이게 나와야 되고 닉네임이 그 다음에 소개글. 소개글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소개글이 이거네요. 두 번째 월급을 향한 당신의 첫걸음. 아마존 셀링 문의 접수 중. 어이씨 셀링 문의까지 접수를 하려네 이분이. 어이 좋아요. 그리고는 글은 몇 개나 올렸나? 예, 4개 올렸네. 4개. 아마존 셀러는 글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 개글 한 개 글밖에 없네. 근데 무슨 여하튼 남녀를 쉬운 거면 안 되니까 여하튼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소개글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스킨 디자인 이게 이제 디자인인데 저 같으면 이 디자인보다는 그래도 이 디자인이 더 낫지 않나요? 짜자잔 이 디자인이 더 낫죠? 예, 자랑 아닙니다. 이게 난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블로그 전체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따라 하라는 거고요. 따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통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까 좀 반성한 게 저는 서로 이웃을 거의 안 맺고 있어요. 왜? 아, 그거 들어가서 남의 블로그 들어가서 아는 척 하는 거 싫어가지고 거의 지금까지 안 맺었는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따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 방문자 수라든가 이런 것도 경쟁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그럼 방문자 수를 더 높일 건지 고민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블로그의 이웃수 예, 다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최근에 언제 올렸어요? 블로그를 글을 아까 그 이건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 글을 최근에 언제 올렸죠? 16시간 전에 올렸네. 저는 이 글이 언제 실렸어? 28일날 올리고 지금까지 안 올렸어요. 그죠? 이런 거 이제 반성해야지. 매일매일 하는데 이분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쟁자의 그 패턴, 포스팅 패턴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댓글도 얼마나 달려 있는지. 저는 댓글이 많아봤자, 예, 많아봤자 4개,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좀 잘 나가는 분들 보면, 잘 나가는 그 블로거들 보면 댓글이 최대한 뭐 최소 뭐 한 20건, 30건씩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쪽은 좀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블로그의 구성 메뉴. 그렇죠. 구성 메뉴. 여기 보면 이런 구성 메뉴들 여기 밑에 있나? 예, 여기 카테고리. 제 건 카테고리가 안 보이게 해놨네요. 이 카테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 점점 떨어지네. 큰일 났네. 예, 블로깅 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계속 그 파워블로그가 하는 거를 보고, 벤치마킹 할 건 하고, 또 따라 할 건 따라하고, 또 내가 잘하는 거는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상 문제를 낸다면, 예상 문제를 낸다면, 예상 문제를 낸다면, 만약에 낸다면, 파워블로그가 되기 위한 벤치마킹 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으라 그럴 수도 있고요. 객관식으로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항목들 14개,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대망의 블로그 실무는 이제 이번 학기에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예,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파워블로그 또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지 포스팅을 해야지만 내 블로그가 노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배웠고요. 여하튼 블로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포털에서 블로그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광고를 안 해도. 그래서 블로그 하나만 잘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의 충분한 마케팅 매체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배우신 이런 실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블로그를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생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다른 테마, 예, 페이스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